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오시면은 주의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오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부딪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하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생활에 다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에 오시면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구하실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찾아가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부동산보다는 그냥 조금 시간을 두고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시면은 먼저 작은 호텔에 머무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호텔들은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호텔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서 이렇게 집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집 찾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호텔의 리셉션에 부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정 안 되어서 이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를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한국 부동산에 가시게 되면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권유하고 좀 비싼 방들을 아마 권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오시게 되게 되면은 베트남 물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지불하고 이 정도 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라고 해서 다음 방 또 다른 데를 보시는 것을 이제 귀찮게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빨리 결정하시다 보면 사시면서 조금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부동산을 거치고 컨디션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 가격대에 형성되는구나를 이제 잘 알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호텔 리셉션에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도 이제 직접 이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글자만 잘 보고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이제 집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싼 가격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산기 두들겨서 이렇게 가격은 알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컨디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또는 커미션을 주지 않고도 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필요할 때 구하실 때 호텔 리셉션에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에는 모든 생활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탁을 하면은 다 알아봐 주는 게 베트남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뭔가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머무르실 분들하고 아니면 잠시 머무르실 분들하고 구분해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 되는데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생활용품들을 시장에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시장에 우리 생활용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릇을 팔고 칼을 팔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선풍기를 팔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짧게 계실 거면은 몇 달만 계실 거면은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물건들이 삽니다. 선풍기는 거의 7,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생활용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사실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좋은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사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짧게 머무르신다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칼은 그런 곳에서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들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시게 되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칼 같은 부분들은 조금 좋은 데서 마트 같은 데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들도 일단 여기들도 조그마한 깔끔한 마트들이 있고 또 구멍가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이런 구멍가게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생활용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제 물을 잘 사 드셔야 되는데요. 물은 드시는 거는 사 드시면 됩니다. 조금 오래 계신다고 우리나라처럼 그 20리터 되는 배달하는 물은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한번 사무실에 있을 때 사용해 봤는데요. 어떨 때는 물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수, 드시는 물은 사 드시는 게 맞고요. 사 드실 때 구멍가게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일반 잘 차려진 조그마한 마트에 가시게 되면 물이 좀 더 비쌉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음료를 사실 때도 쉽게 말하면 콜라나 커피 캔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사실 때 구멍가게에서 사시면 가격이 좀 더 쌉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멍가게에서 삽니다. 마트에서 잘 안 사고요. 그래서 그런 구멍가게를 뭘 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돈을 많이 아끼게 됩니다. 특히 물은 꼭 사 드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트보다는 구멍가게를 사용하시게 되면 돈을 많이 아끼시게 됩니다. 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슬픈 얘기지만 여기 외국에 오시면은 한국 사람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사업을 권유하시는 분들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이 하시는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새로운 한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업 권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왜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새로 오신 분들께 그 사업을 넘기겠습니까? 그죠? 아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넘기게 될 겁니다. 잘 되는 사업이라면. 근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사업 얘기를 하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집안일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매일 하지 않으면 한 10만 원 정도이면 이 아주머니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정부 아주머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주머니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뭐 30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40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들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추천을 받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잘 모른다고 하면은 청소를 할 때 항상 같이 집에 있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 알고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또 물건들이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얘기니까 특히 가정부 아주머니를 쓰실 때는 청소를 할 때는 이제 청소를 하는 동안에 집안에 같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베트남에 살다 보게 되면은 여성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하거나 영어를 잘 하는 여성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언어에 뛰어난 여성들을 조심하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성들도 상당히 성실하고 우리가 친해져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을 조심하냐면요. 먼저 다가오는 여성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의 보통 여성들의 성격상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겠다 하는 여성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호감을 보인다거나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여성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거래를 하지 않으면 또는 돈을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외국에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만난 사람들, 처음에 친해진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도와주게 되고 하다 보면은 돈 관계도 조금씩 엮이게 되고 아니면 그분에게 돈을 조금씩 주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먼저 다가오는 여성들에게는 조심을 하시고 좀 서로 조금 멀리 하시고 관계를 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귀고 알아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과 친해지시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내한테 뭔가를 잘 도와주거나 부탁을 했을 때 조금 성실히 도와주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을 친구로 삼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실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일단 만나면은 이렇게 대화가 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요,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소통도 정말 이렇게 쉽게 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여기 베트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관계를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신경 다 쓰기 싫으신 분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호텔에서 그냥 숙식을 해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페이하게 되면 작은 호텔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작은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텀으로 긴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지불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다낭에는 25만 원, 30만 원 정도 주게 되면은 호텔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신다라고 하시면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이런저런 여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청소도 알아서 해주고요. 또 웬만한 불편한 점들이나 물어볼 일들은 리셉션에 물어보게 되면 리셉션에 일하는 직원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야 된다든지 필요한 물건들 이런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다 잘 도와주니까 이제 호텔을 잘 고르셔서 작은 호텔에 조금 머물러 보시고 여기 호텔 직원들도 친절하고 또 주인도 친절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 또 주변 환경도 괜찮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런 호텔에 머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